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현재 매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이버 예약으로 7, 80만 원 된 것 같고요. 네이버 예약 예. 하시면 그 아까쯤에 그 탕수육이나 그 손님한테 이걸 줘도 돼? 네. 크게 주면 줄수록 예약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더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다음 주부터는 네이버 예약을 주말에는 안 할 생각이에요. 와. 왜냐면 웨이팅 쓰고 있는데 네이버 예약 치고 들어오니까 아, 맞아요. 분쟁이 맞아요. 일어나고 뭐하고 네, 맞아요. 아까 되게 껄껄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어요. 아. 여기서 죽으라고 기다리고 한 30분 기다렸는데 저 뭐 예약 왔는데요? 나도 예약했어. 나도 줄 서는데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가 불편한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자, 안녕하세요. 생생 장사통입니다. 오늘은 수원 행궁동에 있는 짜마라는 업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 짜마 대표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일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어제 짜장면도 못 먹고. 저희도 왔는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네. 대표님은 두 번째 바탕이에요. 지난번에는 한번 왔다가 저번에 봤을 때는 네. 일요일날 당근적으로. 배달 매장이었었죠. 처음에는요. 홀배랑 처음이에요? 네, 처음 왔어요. 자영 시작한 지가 한 12년, 13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듣기로 그 전에 인계동? 인계동. 네. 인계동에서 향수 엄청 넓고 그러니까 당연히 홀매장이 나왔어요. 인계동에서는 지금 24년째. 그러면 네. 부모님께서 먼저. 네. 부모님께서 한 18년 뭐 이 정도 운영하시다가 제가 이제 터치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3대 하는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해서 부모님이 하셨고 7, 8년 운영하는 거죠. 제가 연결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행궁동에서 저는 30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매장. 예, 예. 직원들이 세습이라는 거를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안 먹어줘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안 배우는 거.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계신 거지. 오늘은 저희가 뭐 주말마야 뭐 토요일 하루인데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은 쉬고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막 예약부터 해가지고 뭐 웨이팅 쓰고 뭐 끝나기 전까지 막 계속 바빴는데 왜 그러시죠? 그러면 그때도 그 돌판 짜장을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여기 옮기시면서 지금 돌판 짜장 하신 거예요? 예, 돌판 짜장은 옮기기 4년 전, 3년 6개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항아리 짬뽕은 한 5년 됐고요. 근데 여기로 이사 오면서 항아리 짬뽕은 여기가 좀 뭔가 저희 매장하고 이렇게 협소하고 수족관 같은 것도 키워야 되고 물 막 또 해수 들어가야 되고 막 해야 돼가지고 짬뽕에 해산물 이런 거 들어가려면 생물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워낙 예, 그 매장은 그게 이제 주방 안에다가 수조를 키우고 해가지고 그게 영업이 됐었던 건데 여기는 지금 22평밖에 안 돼가지고 수조 넣고 뭐 뭔가 안 돼가지고 이거 꿀팁인데 뭔가요? 이게 돌판 짜장이 있는데 면을 다 건져 먹으면 이제 소스나 이제 장 이렇게 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판은 아직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데펴있고 체킹을 해서 공깃밥을 이거 말아 먹으면은 비벼서 이제 돌밥 1,000원인데 공깃밥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을 먼저 베풀고 리뷰를 요청해 줄 수도 있지만 알아서 리뷰를 남겨줘요. 네. 그러면은 최신 리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리뷰가 엄청나게 쌓여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쌓여요. 저희가 일부러 막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님이 그냥 계속 리뷰를 달아줘요. 근데 그게 이제 공깃밥 서비스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배달을 하지 않아도 매장만 운영하면서도 마케팅 유입시키고 리뷰 쌓이고 손님 오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요가 아니라 그쵸. 약간 감동이 돼서 그렇죠. 그게 감동이 돼서 그렇죠. 이게 알아서 뭐든지 자발적인 게 최고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달 정도만 그러다 보면 홀 직원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그게 딱 루틴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처음만 힘들지. 네, 한번 처음만 이렇게 힘들고. 네. 체계를 잡아놓으면. 체계를 잡아놓으면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대표님은 원래 자체도 스스로 인스타 마케팅이나 뭐 다른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 윤태호 대표님에게 마케팅을 의뢰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상대적으로 홀 매장이 좀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뭐 인스타그램 누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 뭐 네이버에 뭐 블로그를 뭐 올리면은 뭐 그걸 보고 검색해서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됐어요. 하다가 영업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영만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태는 조금 덜했어요. 아하. 경영을 하니까 정신적인 이제 직원들이나 어떤 마찰이나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퇴근한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다 보니까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이거를 올렸을 때 1등이 되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진짜 이렇게 많았어요. 대표님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그 전에 기본적인 손님들도
또 알고 근데 이거 생소한 사람들이 오네 유입이 되는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반응이 오니까. 예, 반응이 네. 보여요. 그치. 왜냐면 고정 손님들이 있고 생소한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기점들이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 막 끼웃끼웃하면서 거의 있어요. 뭐 맞나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가 거기 맞나 이러면서 그러면 분명히 유입이 된 거예요. 뭔가 어떤 홍보를 했는데 그걸 보고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좀 이렇게 눈썰미가 있는 오너들은 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다. 좀 더 깊게 들어가야겠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러면 블로그 말고 또 인스타 같은 것도 좀 해볼까? 또 인스타 또 했어요. 그래서 뭔가 마케팅 의뢰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공부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건 뭐냐면 알고서 직원을 두고 시키는 거랑 모르고 나서 직원들하고 시키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맞아요. 네가 알고서 부려라. 시킬 수가 있다. 저희 부모님은 그 20년, 30년 전에도 분명히 마케팅을 했어요. 그거는 좀 마케팅 하신 거죠. 예, 네. 마케팅을 그 했어요. 당시에 맞는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예, 맞는 마케팅을 항상 배달할 때 전단지를 계속 끼워 넣어서 네. 4, 5년 전에 하셨다는 게 지금의 인스타, 유튜브에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계속 하셨던 거죠. 하셨던 거예요. 뭐 윤태 대표는 어떻게 그래서 인스타를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하는 일 공부 너무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맞아. 일하면서 네. 같이 네. 항상 있으니까. 네, 막 피로도가 쌓이고 저는 잠을 그래서 언제 자냐면 보통 자영업자들 9시 출근하려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은 거의 그때 당시에는 7시에 출근했어요. 어머니 6시 반. 이 정도 돼야지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 늦은 거의 2시 이 정도 잤어요. 1시 반, 2시 이 정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니까 더 늦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3시, 3시 반, 4시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심하게 한다는 생각도 들고 막 3시, 4시까지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고 그럼 매출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랑 같이 손을 잡고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또 뭐냐면 책에서 그런 내용을 또 봤어요. 레버리지라는 책 보셨죠?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본 거예요, 제가. 당시 좋은 오너가 되려면 할 일을 분산시켜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알았어요. 정말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 줄도 알고 맞아요. 뭐 운영할 줄도 알고 직원들 쓸 줄도 알고 뭔가 전체적으로 할 줄 아는데 제가 너무 그 마케팅이라는 이 분야에 새로운 분야를 알게 돼서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운영보다도 마케팅에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전문가나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그분에게 내 할 일을 좀 벌어주고 나는 운영이나 오히려 직원들의 어떤 그런 케어를 좀 더 신경 쓰자라는 차원에서 문을 두드리게 됐고 다행히도 윤 대표님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손을 잡게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어떤 비슷한 부분이나 저보다 어떤 고수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콜은 계속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고수다. 아유.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플레이 할 줄도 알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그런 거를 또 좀 교집합시키는 부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 뭔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믿을만 하겠다는 것들이 분명히 저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더 있었는데 네. 효과 많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영업자들하고 오너분들하고 분명히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윤 대표님 같은 전문가랑 꼭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더 큰 업장과 더 글로벌하게 갈 수 있다. 분명히 저는 그걸 몸소 체험하고 있고 저는 이 안에서 주방에서 지금 음식을 계속 하루 종일 만들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해서 웨이팅이 쓰고 뭔가 저희 2층에 매장이 있지만 1층까지 막 줄을 막 계속 쓰고 있지만 저는 그때에서 주방에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어떤 그 실장이나 알바생들 많이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어떤 체계를 체계를 지금 오래전부터 해놨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미래의 어떤 그 목표나 꿈이 체인 프랜차이즈 100호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사실은 2년 안에 만드는 게 제 안의 목표인데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크게 목표를 삼은 이유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고 추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근데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상기시켜주니까 자꾸 뭔가를 더 만들고 발전시키고 뭔가를 더 찾으려고 하고 최고야. 그래서 막 쪽장 약간
자는 걸 없애고 책을 보게 되고 뭔가 더 공부하고 더 알아가고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뭔가 알아가고 뭔가 계속 체크하고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원동력이 계속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020 지금 4년 됐으니까 한 25년 12월 안까지 100호 지점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김승호 대표님이 네. 그런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본인들 제자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굵직굵직하게 지금 프랜차이즈 대표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분의 차이는 그 목표를 세운 사람이랑 안 세운 사람의 차이래요. 지금 딱 목표를 세우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거는 뭐 너무 쉽게 하셨네. 네. 또 실행력도 너무 좋으셔요. 네네. 제가 처음에 한번 의뢰 통화를 전화 오셨을 때 네네네. 한 1시간 정도 통화했거든요. 근데 좀 부담되는 거예요, 저는. 2층이니까. 2층. 맞아요. 2층을 살리기에는 정말 제가 하는 노력에 좀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생각을 좀 걱정을 했는데 네. 하자마자 제가 그 원하는 것보다 제가 1을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3을 해버리시니까 과하십니다. 과하십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도 처음에 뵀을 때 플레이스 처음이랑 지금은 한 달 하고 나서 보니까 중간에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원래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네네. 한번 와봤었는데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직접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못 나눴는데 사실 여기 제가 이사 오기 전에 한 3번, 4번의 매장들이 있었어요. 네. 바로 직전에는 부대찌개 집이었고 그 전 집에는 무슨 지점이었고 보면은 저기 이제 뭔가 이렇게 홍보 문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는데 거기 몇 장이 있어. 그게 계속 덧댄 거예요. 제가 그거 지금 이제 여기 인수 받아가지고 오게 된 건데 운영이 안 되고 3개월을 못 버티고 몇 개월 못 버티고 계속 업장이 바뀌는 거예요. 2층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근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있죠. 방법이 있다. 마케팅이라는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제가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하나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을 딱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마케팅이라는 그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있는데 1층은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럼 굳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홍보하고 그러면은 2층이고 3층이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소자본이 들어가고 자본력을 크게 들어가지 않고 알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심으면 되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년 동안 부모님이 운영했지만 내가 이 매장이 크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장이 작아도 매출이 좋고 이익이 많고 뭔가 수지 타산이 좋고 그러면 그게 업장이 더 좋은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0평에서 20평짜리로 작아졌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줄 서고 매출도 많이 나오겠다는 그 분명히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 안에 몇 달 전에 제가 거기에다 녹여놓은 게 있어요. 가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사 몇 주 후에 가는데 제가 여기 매장에서 더 매출 더 많이 내고 더 분명히 제가 빵 터트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호언장담한 그게 있어요. 목표랑 공략을 하셨네. 네, 했어요. 저는 간판하고 어떻게 할지 간판은 노란색이고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거기서 답을 내린 게 노란색입니다. 제가 노란색에 달아놨잖아요. 노란색도 달아놓고 간판은 어떻게 갈 것이고 손님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거기다 다 녹여놨는데 그게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또 신기하고 소름이에요, 저도. 너무 희열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는 제 매장 매력이 있어서 분명히 국집이라든지 어떠한 매장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오너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손님처럼 오셔가지고 드셔본 손님도 있으시가지고 구경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으면은 되게 매력있게 지금도 다 만들어놨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때문에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직원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그 매장은 망해요. 그러니까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매끄럽질 못해요. 다음날 안 나오는 사람 바쁜데 돈 좀 더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안 나갈 거예요. 문자가 통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빵 터졌는데 직원들이 브레이크 걸리면은 주인은 안 돌아가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결국에는 지금 제가 다 할 수 있는 내용과 제가 자신 있고 뭔가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아웃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만둬? 알겠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정있게 가다듬어 가면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 저 시스템을 이해하셨네. 네. 시스템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목표를 이루는 게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싸움고 시스템을 어떻게 더 잘 다듬으면 결국 프랜차이즈는 시스템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이에요. 저희 시스템을 이 점주한테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느냐.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픈할 때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오픈 이벤트로 한 3일간 다른 사장님 오픈 시킬 때 그거는 꼭 한번 정립시키고 싶어요. 짜장만 진짜 이만큼은
남는 거예요. 네.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100인분짜리 아마 3, 4개 정도. 그러고 나서 짜장 만 2,000원. 막. 그때 그쵸. 예, 2,000원이요. 3일만 딱 하는 거예요. 맛을 알릴 수 있게. 네, 맛을 알릴 수 있게. 근데 왜냐? 기술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짜장 1,000원, 2,000원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먹어요. 무조건 오죠, 무조건. 저도 그 이자카야 처음 오픈할 때 한 달 동안 돈코츠 라면 한 그릇은 무조건 공짜 했었어요. 돈코츠 라면에 자신 있으니까 드셔보시라. 네. 그거는 오프라인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양파 1,000원, 2,000원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대신 이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이거 이 데뷔 이벤트로 이거 줘? 야 공깃밥을 왜 줘? 여기서 사장님 여기 밥 없어요. 줘. 와. 밥 해야 되는데. 네, 주방에서. 이런다. 리뷰 이벤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려면 저한테 의뢰한 대표님과 설명을 드리면 그냥 50%는 그거에 대한 아이템을 못 갖고 와요. 근데 말씀드리자마자 저는 조금 하지만 단가 먹은 걸로 해서 좀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신 줄 알아요? 탕수육 1인분 서비스 1인 탕수육 하고 쿠폰에 계시다고요? 네. 탕수육 1인 서비스를 쿠폰에 달겠다 네. 하더라고요. 아 이거 되신 분이다. 그럼요. 이런 분이 장사 안 될 단가. 수가 있나? 저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원가 3,000원 정도까지 한 번 쿠폰에 내걸 수 있는데 근데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술집이 아니고 음식점이니까. 그래서 어렵게 1,000원이나 1,500원 선에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냥 탕수육 1인 서비스를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근데 아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공깃밥 있잖아요. 예. 네네. 원래 대부분은 셀프로 공깃밥은 드세요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손님하고의 그 접점을 다른 분은 상냥하고 얘기 많이 건네주고 이게 서비스라고 사람들 장사 착각해요. 잘하고. 근데 그것도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그렇죠. 정말 최고의 서비스는 센스예요, 센스. 네, 맞아요. 저분들이 체크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사장님이 몇 번을 보여주면 직원들이 따라하게 돼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하다가도 조그만한 구멍에서 체크하다가 면 다 먹었구나. 네, 네, 네. 또 남자 여자는 좀 모자랄 수 있어. 이거 갖다 드려. 요거 갖다 드려. 시키지도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는 거 있잖아요. 공깃밥 뭐 드릴까요? 이거 말할 일도 필요 없어요. 주면 돼요. 버려. 네. 네. 그 서비스. 또 한 예로 저는 주방에 있다가 보니까 홀에서 보이잖아요. 치킨 가라아깨를 먹을까 닭똥집을 먹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치킨을 시켰어요. 그럼 닭똥집 조금 더 튀겨서 서비스 줘요. 와. 그럼 놀라는 거죠. 들었어요? 들리게 있잖아요. 아 들리고 또 한 번은 바깥에 나갔는데 음식을 거의 다 먹었어요. 바깥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기 라면도 파네. 그 말을 또 우연찮게 저는 또 귀가 말려서 들려요. 쏘는 거지? 그러면 그 손님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라면을 얼른해서 한 그릇 드려요. 그럼 딱 3,000원이에요. 근데 그 3,000원인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큰 감동이에요. 그 3,000원을 가지고. 그 감동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이미 몸에 있어요. 맞아. 음식 하나 더 시키고 안주 하나 더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